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 세미나실입니다. 공기가 아주 그냥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젊은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막 자신의 새로운 이론 발표를 마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MIT의 한 노 교수가 벌떡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의 이론은 아름답습니다. 최고예요. 여러분, 수학자한테 아름답다는 칭찬은요, 그냥 예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완벽한 논리와 창의성에 대한 최고의 찬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겠죠. 근데 있잖아요,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만약에 바로 그 최고의 순간이 앞으로 2년간 이어질 끔찍한 실패의 시작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아이러니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최고의 찬사가 한 천재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가 빠졌던 함정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책 학문의 즐거움을 보면요, 히로나카가 이 아름답다는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꽂혀버렸다고 해요.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만 맴도는 거죠. 그래,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내 방법으로 이 이론을 수학계 전체를 뒤흔들 대이론으로 만들고야 말겠어. 하지만 바로 그 집념이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무려 2년입니다. 2년. 정말 꼬박 2년 동안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 문제 하나에만 매달린 거예요. 잠도 줄여가면서요. 근데요, 이론이 정말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겁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그냥 주저앉은 어린아이처럼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모든 걸 거의 포기해가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수학의 너머에서 들려온 소식에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죠. 독일의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가 자기가 2년 동안 목숨 걸고 덤벼들었던 바로 그 문제를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와, 2년이란 시간이 한순간에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푼 걸까요? 무슨 엄청난 최신 이론이라도 썼나 싶었겠죠. 근데 해답은요, 정말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바이어 슈트라스의 정리. 이거요, 최신 이론은커녕 무려 100년도 더 된, 그러니까 수학의 아주 고전적인 기본 원리였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히로나카 본인도 예전에 이 원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아주 근사하게 풀어낸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아, 그 아름답다는 칭찬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내 방법이 최고야 라는 오만을 심었구나. 그리고 그 오만이 눈을 가리는 편견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이 멋진 방법으로 못 풀면 이건 절대 못 푸는 문제야. 이런 독선에 빠져서 가장 쉽고 명쾌한 길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전혀 보지 못했던 거죠. 귀하디 귀한 2년이란 시간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나서야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성공이 오히려 실패를 부른 경우를 봤는데요. 그럼 정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 실패를 온몸으로 정면 돌파해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한테 I Believe, 그랬나봐 같은 명곡들로 정말 유명한 분이죠. 바로 작곡가 김영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책 삶의 속도는 안단테를 보면요, 당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 버렸죠. 줄줄이 소송이 터졌죠. 믿었던 동료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죠. 심지어 업계에서는 김영석은 이제 끝났다는 소문까지 파다했대요. 정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밤엔 잠을 잘 수가 없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를 그냥 방 안에 가둬버렸다고요. 누군가 힘내! 라고 해주는 따뜻한 위로조차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져서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렸대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깊은 늪으로 계속 가라앉는 기분, 딱 그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만약 과거의 자신에게 돌아가서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그냥 버텨.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의미 없어 보여도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야. 그 고통스러운 경험 자체가 나중에 너의 길을 비춰주는 나침반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마. 미래의 너는 버텨준 지금의 너를 보면서 정말 고마워할 거야. 자, 오만 때문에 실패한 사람,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 두 가지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아예 실패할 가능성 자체를 성공의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그런 영리한 방법도 있을까요? 이 전략을 웹드라마 시장을 개척한 분이죠. 와이난 미디어 이민석 대표의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포브스 코리아 기사를 보면요. 이민석 대표가 당시 콘텐츠 시장을 얼마나 날카롭게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여기 왼쪽에 있는 소모성 콘텐츠, 그러니까 잠깐 뻥 터지고 사라지는 콘텐츠에 집중할 때 그는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른쪽, 즉 팬들이 계속 다시 보고 싶어하고 이야기가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IP 기반 콘텐츠에 회사의 모든 걸 걸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는 숏폼을 단순히 조회수 올리는 용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숏폼은 실험실이었던 거죠. 어떤 캐릭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떤 이야기에 열광할까? 이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 가능성이 보이면 그걸 더 큰 드라마로, 굿즈로, 해외 프로젝트로 확장하는 거죠. 눈앞에 조회수 몇 개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실패는 그저 데이터일 뿐인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세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성공의 꼭대기에서 오만 때문에 무너진 수학자, 실패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버텨낸 작곡가,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CEO. 정말 전혀 다른 세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신기하게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공에 들뜨지도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말론 니콜스의 말처럼요. 과도한 업앤다운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저는 이걸 소박한 마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공했을 때는 오만해지지 않고 실패했을 때는 절망하지 않는 그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바라보는 마음 말입니다. 다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던 히로나카 헤이스케. 그는 그 뼈아픈 실패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진짜 창조적인 생각은 뭐 대단하고 화려한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소박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만약에 그가 내 이론은 아름다워 라는 그 성공의 기억에만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 간단한 해답을 훨씬 더 빨리 찾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돌파하는 슬기로운 방법은 그게 특별한 나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오만은 멀리하고 소박함에 좀 더 가까워지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